혓바닥 색으로도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어요? 지나치게 붉은 딸기여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는 결핍이나 부족할 때 그런 색깔이 날 수가 있거든. 원장님, 저 혀에 뭐 구내염 같은 게 생길 것 같거든요?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? 그래서 PD님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좀 피곤하신가? 맞아요. 그게 뭐 약 바른다고 또 바로 나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. 뭐 입안 전체면은 뭐 혓바닥이랑 볼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? 그치. 이제 혀나 입안은 이제 전신 상태에 대해서 힌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.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3분이면 할 수 있는 이런 혀 검진이랑 그리고 구내염 같은 거 났을 때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. 근데 그 건강한 혀라는 게 따로 있나요? 만약에 있다면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? 혀는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점막이 얇고 혈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 같은 게 티가 이제 바로바로 나거든. 거울 앞에서 혀를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셔가지고 몇 가지를 관찰해 주시면 좋은데, 첫 번째로는 색깔, 두 번째는 건조한 정도, 그 다음에 어떤 돌기 같은 게 있는지, 그리고 혀 가장자리에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게 있는지, 그런 자국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지. 방금 색깔이라고 하셨는데 혓바닥 색으로도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어요? 혀가 이렇게 좀 예쁜 선홍색이면은 되게 건강한 혀 상태고, 근데 지나치게 붉은 딸기여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거는 비타민 B12 결핍이나 철이 부족할 때 그런 색깔이 날 수가 있거든. 혀가 자줏빛이나 푸른빛이 돌면은 이 혀의 이제 순환이 좀 떨어졌다는 걸 수도 있고, 하얀색이나 노란색의 설태는 구강 청결이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음주나 흡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. 이 색깔이 한 2-3주 이상으로 계속 변한다거나 혀에 통증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. 그럼 백태는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끼잖아요.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? 좀 이렇게 균일하게 조금씩 있고 뭐 자주 끼는 거 아니라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걸 수 있어. 근데 이 설태나 백태가 너무 두껍고 이렇게 지워도 쌓인다거나 이제 좀 누렇게 변하면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될 수 있는데, 구강 건조, 위산 역류, 장내 미생물 불균형, 약물 부작용 같은 것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돼. 그래서 이제 설태나 백태가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으시면은 구강이 좀 건조하지 않게 물 섭취량을 좀 늘려주시고, 혀 클리너나 칫솔 같은 걸로 부드럽게 이제 뒤쪽까지 좀 닦아주시면은 도움이 되지. 네, 그럼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증상이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혀 가장자리가 톱니바퀴처럼 자국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입에 힘을 꽉 주고 계셔가지고 치아에 눌려가지고 그런 자국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.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N 발음을 한번 좀 여러 번 해보시면은 혀의 위치도 좀 교정이 되고 좀 편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혀가 이렇게 좀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가뭄이 난 땅처럼 이렇게 좀 균열설이라고 이렇게 좀 갈라지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거는 어떤 노화나 건조 때문에 생기실 수 있는 거라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, 대신에 이제 평평한 혀보다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가 좀 끼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위생 관리만 좀 잘 해주시면 좋지. 아래쪽 혀 안쪽에 뼈가 이렇게 좀 움푹 튀어나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. 그게 양쪽 다 있고 이제 딱딱하면은 그냥 환자분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외골증이라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를 꼭 쳐내야 된다거나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니고, 이게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냥 해부학적 구정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. 그 다음 지도설이라고 이렇게 붉은 지도 무늬가 이렇게 혀에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, 혹시나 통증이 있다거나 하면은 치과 같은 데 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주시면 돼. 그렇다면 반대로 이건 꼭 병원 가야 한다는 신호다. 이건 어떤 거예요? 일단 요거는 되게 흔하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고, 그 궤양이나 이런 게 생기고 나서 한 3-4주가 지났는데도 안 없어지고 좀 계속 있다거나 그러면은 한번 검진을 받아주시는 게 좋고, 그리고 입안에 하얀 반점이나 덩어리가 생겼다, 이렇게 하면서 혀를 들어 올리셔가지고 혀 바닥 쪽에 이렇게 하얀 반점이나 덩어리 같은 게 좀 보이시면은 체크를 한번 받아주셔야 돼. 그 다음 백반증이라는 게 이렇게 흰 반점 단단한 게 입안에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건데, 그거는 조금 심각한 걸 수 있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같은 거를 받아주셔야 되지. 이제 흡연이나 음주를 좀 많이 하신다거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생길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. 저는 구내염이 자주 생기거든요. 이 구내염은 왜 그렇게 자주 생기는 건가요? 좀 유난히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, 구내염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하면은 그걸 이게 나타내주는 신호로 입안에 나타나는 거거든. 비타민 B 계열이 조금 약해지면은 우리 입안의 점막이 좀 약해지고 구내염 같은 것도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지. 그리고 아연이 부족해도
면역세포 활성이 좀 느려져가지고 구내염이 좀 오래 갈 수가 있어. 가장 흔한 구내염을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는데, 이거는 뭐 피로하시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다거나 여성분들 그 기간에도 좀 잘 나타나실 수가 있고, 보통 이 구내염은 한 1, 2주 정도 지나면은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은데, 이게 너무 재발이 잦다거나 하시면은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면역력 관리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짜증나는 구내염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? 일단은 구내염 난 부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지. 헥사메딘 가글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은 구내염이 좀 빨리 낫는데 도움이 되고, 대신에 요 가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쓰시면은 그 입안에 착색 같은 게 오실 수 있어서 최대로 한 10일 정도만 써주시는 게 좋아.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약을 연고를 발라주시는 거지. 그런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발라주시면은 조금 더 빨리 나으실 수가 있고, 이런 건 이게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적용이 좀 잘 되니까 효과가 좋을 수가 있어. 이제 그 패치에 같은 것도 있는데, 패치를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식사하실 때나 요럴 때 그 상처에 좀 덜 닿을 수가 있어가지고 덜 아프고 좀 빨리 나으실 수가 있지. 그다음 마지막 이제 3단계가 이제 너무 아프다거나 좀 빨리 낫고 싶으시면은 그 흔히 말하는 알보칠 있잖아. 알보칠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희석해 주셔가지고 면봉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발라주시는 게 좋지. 이렇게 알보칠 같이 센 약을 바르실 때는 그게 이제 치아에 닿으면은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 부위에만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내용 좀 정리하면서 자가검진 루틴도 한번 알려주세요. 첫 번째로는 선홍빛 색깔이 제일 건강한 색깔이고, 내 혀가 너무 막 딸기처럼 빨갛지는 아닌가, 아니면 좀 하얗다거나 자줏빛은 아닌가,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, 두 번째는 혀의 표면에 돌기가 조금씩 있더라도 그게 좀 균일한가, 너무 좀 매끈하지는 않은가. 세 번째는 설태가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지워지는 건지, 그런 게 아니라 막 너무 두껍다거나 좀 노랗게 덩어려져 있다거나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, 네 번째는 혀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자국이 나 있지는 않은가. 입안에 구내염이나 궤양 같은 게 생겼을 때 그게 뭐 한 3, 4주가 지나기까지 안 낫고 그대로 있는다거나, 그러면은 좀 다른 거를 의심해 봐야 될 수 있으니까 이런 5가지를 체크해 주셔야지 혀 관련된 질환을 좀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양치질 잘 해주시고, 좀 건조하신 분들은 물을 좀 자주 마셔주시고, 입병이나 구내염 같은 게 너무 자주 나시는 분들은 이게 좀 그래도 빨리빨리 낫는지 체크해 주시고, 반복이 심하다 하시면은 생활 습관이나 면역력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. 역시 많이 듣던 말인데 또 챙겨서 하려니까 엄청 많네요. 네, 그러면은 저도 매일 아침 저녁마다 꼭 지켜볼게요. 피디님도 요거 잘 지켜주시고, 요거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나 구독 해주시고,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영상 하단이나 고정 댓글 참조해 주셔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